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휴가일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바다로 산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서 정해진 수칙, 예를 들면 30초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등은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여름철이 되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재해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전기재해 중에서 감전재해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감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전재해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젤이 보건이와 함께하는 안전생활 감전재해 예방. 찾았다. 역시 하수관이 녹슬어서 누수가 발생한 거였군. 이거 엄청 흘렀잖아. 안젤이구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위험한 감전사고였어요. 천장 내부에 설치된 전등 전원용 배선에 노출된 충전부가 몸에 닿아 감전된 거였어요.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어.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 전에도 동일한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했다고요. 배관 작업에 집중하느라 주변의 배선은 신경도 쓰지 못했다고. 천장의 배선 충전부가 절연 처리되지 않은 채로 노출되어 있었죠. 더구나 누수 배관 작업으로 몸에 물까지 젖어 있었으니 전기가 더 잘 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목으로 들어온 전류가 몸속을 통과해서 전류가 잘 통하는 쇠파이프에 밀착된 왼손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심장이 멎은 거지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목숨을 구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래서 모든 작업 전에는 주변의 위험 상황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전기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업 전엔 전원을 차단하고 모든 전기기기 및 배선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은 절연 작업을 해야 해요.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접지선을 연결한 접지극은 누전 사고가 일어나면 누설 전류의 대부분을 땅으로 흘려보내 감전재해를 예방합니다. 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인체 감전사고 시 100분의 3초 이내로 전기를 차단해 재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기기기 주변은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작업 전 손해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불량 또는 고장난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작업 시에는 꼭 보호장구를 착용하세요. 그래, 내가 작업할 배관만 신경 썼지 주변 위험에 대처하지 못했어.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전기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거라고. 이번엔 목숨을 건졌지만 또 그러면 맞아요. 작업 전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전기가 있는 곳에선 먼저 전기 안전 점검. 오늘도 조심조심 잊지 말아야 해요. 응, 정말 고마워. 예,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감전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망자 5명, 부상자 8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화재 원인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사항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습니다만은 불과 3개월 전인 4월 29일에도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철이라도 여러분 사업장의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여름철에 감전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8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물론 2019년도 자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감전사고 현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7월 달과 8월 달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감전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7월 달에 68명, 8월 달에 59명이 발생입니다. 사망자 추세도 보면 8월 달 재해 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요일별로 한번 보면 언제 어느 요일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가 하면 월요일입니다. 아마도 주말에 잘 쉬고 출근해서 조금은 이완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월요일에 재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관리감독자 여러분은 관리 포인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압별로 보면은 220볼트에서 감전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두 번째가 22,900볼트에서 많이 납니다. 요 두 전압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220볼트는 꼭 전기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만지는 전압입니다. 그렇지만 22,900볼트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고 반드시 전기 기술자만이 만들 수 있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역시 일반 전압인 220볼트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많이 나는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변에 습기와 물기가 많다는 겁니다. 습기와 물기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지만 전기는 습도나 물기가 있으면 아주 잘 통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짧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있다면 전기가 혹시 접촉이 되더라도 빨리 감전이 되지 않지만 짧은 옷을 입고 피부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전선에 접촉하면 바로 감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더위로 인한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교육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춥거나 더울 때가 되면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손을 뻗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춥거나 더우면 이 손이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춥거나 더울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감전이라는 게 뭐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감전이라는 것은 전류가 즉 전기가 그래서 전류가 우리 인체에 약하게 됐든 또는 강하게 됐든 흘러서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에서 그 전기가 접촉하는 면이 따끔거리거나 아니면 심하면 근육이 수축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최악의 경우는 심실세동까지 가는 단계가 이래서 피해가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추락 전도로 인한 2차 재해가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감전이라고 말하는데 감전재해에서만은 유일하게 다른 재해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바로 2차 재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나 또는 전도, 즉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데서는 1차 재해로 끝나지만 이 감전재해는 2차 재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주에 전공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되면 튀어서 추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재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감전의 특징을 보면 먼저 인체 실험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재해 당시에 상황 재현이 불가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두 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 또 왜 그런 재해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한 번쯤 재현을 해봅니다. 물론 대역을 써서 할 수도 있죠. 재현을 해보지만 이 감전제에는 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기를 통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감전제의 특징이 뭐냐 보시는 것처럼 전기 작업자보다는 일반 작업자, 그 다음에 고압보다는 저압에서 많이 난다.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20V에서 감전제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걸 보여드렸죠. 그 얘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220V는 전기 작업자가 아니고도 일반인도 쉽게 만질 수 있는 전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감전사고의 발생 형태를 보면 그림대로 먼저 보세요. 이렇게 양손에 전기가 접촉이 돼서 전기가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면 양단 간의 접촉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한 손에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 해서 몸을 통해서 인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대지로 흘러나가는 거, 이런 접촉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전기 기구에 누전이 된 상태에서 그 전기가, 이것은 전기와 직접 접촉한 거지만 이거는 누전된 겁니다. 누전된 상태가 대지로 흘러가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감전사고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작업자가 현장에 전동 공구를 가져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콘센트에 프로그를 꼈는데 공교롭게도 이 전동 공구의 중간에 선에 피복이 벗겨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피복이 벗겨졌는데 충전부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 노출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손이 접촉되면서 감전됐던 사례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자가 전동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철 구조물, 이 기기가 뭐냐면 트랜스포머죠. 일종의 변압기인데 여기에 프로그를 꽂고 그리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이 공구에서 누전이 발생되면서 이것이 손에 접촉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 현장에서 철 구조물이나 또는 쇠막대 같은 것을 갖고 비가 오는 날 이동하다가 거기에 뭐가 돼 있느냐? 낙뢰를 맞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낙뢰라는 건 뭡니까? 날씨가 흐린 날이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 천둥과 번개를 칠 때 우린 낙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낙뢰일 때 이렇게 높은 철 구조물 같은 거를 들고 다닌다든지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낙뢰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감전 시에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압 종류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전압의 종류라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압인 220V에서부터 고압인 22,900V 이렇게 나오는 전압의 종류에 따른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전 전류, 즉 그 사고자가 전선에 접촉이 돼서 전기가 흘렀을 때 그거를 우리가 통전이라는데 통전 전류가 몇 초 동안이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류가 크다 적다, 즉 몇 암페어냐, 뭐 1암페어냐, 5암페어냐, 100암페어냐 이렇게 그 전류의 크기에 따른 영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잠깐 흘렀었느냐 아니면 장시간 흘렸느냐 이런 시간에 대한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전 경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손으로 전기를 잡아서 그것이 뭐 심장으로 왔느냐 아니면 다리로 갔느냐 이런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전 전류의 크기 보시는 것처럼 1mA의 전기를 접촉하면 약간 느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5mA에 접촉하면 경련을 일으킨다 되어 있습니다. 경련 아시죠? 떨림 현상입니다. 떨림. 근데 이게 쭉 커져가면서 여기 보시면 50mA부터 100mA가 되면 심실세동이 와서 사망 위험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느끼는 또는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전 경로라고 했죠. 경로.
통전 경로인데 여기 보시면 통전 경로며 심장 전류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왼손으로 접촉이 돼서 가슴을 때릴 때 이때 개수가 1.5로 가장 큽니다. 이 얘기즉슨 뭐냐면 왼손으로 접촉해서 가슴을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위험한 게 어디냐? 오른손으로 접촉해서 가슴을 때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개수가 쭉 내려가는데 그럼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여기 보시면 오른손으로 접촉을 했는데 가슴을 때리는 게 아니라 등으로 터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수가 0.3이니까 이때는 생명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기 감전의 위험성은 뭐냐 그러면 큰 전류가 흘렀거나 또는 시간이 짧았다 해서 생명에 이상이 없는 때도 있으며 그 다음에 반대로 작은 전류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사망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크기가 뭐 100mA 이렇게 큰 전류가 짧게 흘렀다 해서 사느냐 또는 길게 흘렀다가 죽느냐 이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감전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부터 제가 심시세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시세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쉽게 보시면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을 심시세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성인의 심장 박동은 1분에 60 내지 70회 정도입니다. 제가 교육을 나가서 가끔 이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 답변은 뭐 90회요, 100회요, 뭐 150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인은 60 내지 70회입니다. 90회, 100회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 영아 이런 경우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심장이 이렇게 박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200번, 500번 이상 뛴다. 이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이것을 심실세동이라고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본 내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한다 그러면 부정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조치 순서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첫째는 사고 전원을 차단하고 그리고 사고자를 구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할 때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기에 감전이 됐다. 근데 사고 전원 차단을 하고 가르쳐 드리면 그 전원 차단하려면 어디에 분전반이 있는지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면 이거 전원 차단하려고 기다리다가 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현장에서 교육할 때 이런 얘기 드렸죠. 자, 지나가다 혹시 전기에 감전된 사람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육자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래. 주어 찹니다. 그런 얘기죠. 그거 틀리는 답은 아니에요. 그 사람 떼어내려고 가서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감전된 사람을 손으로 잡으면 나도 감전이 됩니다. 손으로 잡지 못하니까 발로 찬다는 것도 틀리는 답은 아니에요. 나무나 이런 막대기 이런 걸 가지고 떼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나무는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더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전원을 차단하는 즉 스위치가 어디 있는 걸 안다면 간단하죠.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없을 때 이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사고자를 전원에서 떼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구출하죠.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좀 멀리 떨어뜨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세 번째 이 사람이 외상이 있는지 또는 출혈이 있는지 이런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인공호흡을 해야죠. 인공호흡은 여러분 뭐 여러 번 배우셨죠. 우리가 CPR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119에 신고하도록 해야 되죠. 자,
감전사고 발생 시의 순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 전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고 그다음에 의식이나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을 때는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119에 신고해서 후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인공호흡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공호흡의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마 다 알고 계시죠? 4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왜 4분이 필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1분 이내에 실시할 때는 인공호흡을 할 때 소생률입니다. 이거 소생률. 자, 1분 이내에 실시하면 95%가 소생됩니다. 95%가 소생됩니다. 근데 4분이 경과하면 50% 이내로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4분 때는 50%까지입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4분이라고 말하지만 4분 이내에 해도 50%뿐이 평균입니다. 소생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소생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4분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전사고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상예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상예보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도 이번 주 기상예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내일은 충청도 이남 지역에 비가 오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비가 온다는 것 예보를 들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 전기실에 혹시 침수가 되지 않나 이런 안전점검도 하고 또 필요하면 배수 펌프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해보고 이런 사전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사업장의 전기실은 어디 있느냐?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잘못하면 침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밖에서 하는 작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그 중에서 특히 전기 용접이나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강풍이 불 때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아마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그저께 아마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바닷가 지방, 특히 서쪽 해상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하는데 강풍과 전기 안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강풍이 불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러면 전선이 늘어지거나 또는 전주가 넘어지거나 해서 그 전류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풍에 전주나 전선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철 구조물이 넘어가면서 전선에 접촉하면 또 누전이나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 때 전기 안전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풍 불 때 안전수칙은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기상예보를 잘 듣고요. 기상예보를 잘 듣고 필요하면 미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해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구조물이 넘어가서 전선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 철구조물이 넘어가지 않게 미리 단단히 결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요즘은 웬만한 집에는 거의 옥상에 안테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옥상에 안테나가 다 있어서 바람 분다 비 온다 그러면 옥상에 안테나 먼저 확인하러 올라간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장이나 또는 현장에서는 꼭 전선에 접촉할 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수 시의 안전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와 물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면 전기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전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침수된 곳에 지하 탱크나 또는 지하실 같은 곳에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로 전기 종류를 만지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지면 바로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선이나 이런 곳에 벗겨진 곳이 있다면 미리 테이핑을 해서 충전부 전부 감싸서 물이 스며들어도 누전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혹시 지하 공간에 침수가 예상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기 기구는 밖으로 모두 끄집어내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전원을 차단해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리 전원을 다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침수 사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넘치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자꾸 넘쳐서 이렇게 높이 올라오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옆에 서 있는 가로등을 딱 잡았는데 가로등을 잡는 순간 감전돼서 사망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이 가로등에도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그 필요한 전기 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누전이 된 겁니다. 누전이 이 전주에 누전이 됐어요. 그래 그 전주를 잡으니까 바로 감전이 된 거죠.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어느 건물 지하실에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근데 배수 펌프가 잘 돌지 않으니까 작업자가 그 배수 펌프 전기를 확인해 본다고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 판넬을 가서 확인하는 도중에 감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감전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세요.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맨발로 들어갔죠. 이런 또 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호구 착용 안 하고 맨손으로 전기를 만졌다는 것은 감전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사례는 뭐냐? 어느 건축 현장에 이렇게 이동용 전선을 이렇게 쭉 늘여놨는데 비가 오면서 이 공사장에도 전부 침수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이동용 전선을 확인해 보러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쭉 확인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이 부위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접촉이 되면서 감전돼서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집중하고 호우가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변전실이죠. 대부분 지하 변전실에 물이 고이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전기 작업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큐비클 배전함에 접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침수 시의 전기안전 대책은 어떤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미리 건물이나 설비에 침수가 예상이 된다면 미리 다 어떻게 확인할 수 없고 조치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전원 스위치를 미리 다 꺼서 전기가 그 밑에는 통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는 전기를 만지지 말아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는데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는 아마 대부분 모든 설비에 누전 차단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기기나 설비의 외함 아시죠? 이 전기 설비 컨트롤하는 외함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접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접지 여부는 전기 담당자나 또는 관리 감독자들이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접지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자, 그 다음에 낙뢰에 의한 전기안전.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 낙뢰가 예상된다면 이런 금속성 막대를 높이 들고 가지 않는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자, 예방은 뭐냐? 천둥이 치면 안전한 장소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로 또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에 의한 전기안전인데 누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전기는 꼭 전선을 통해서만 이동합니다.
전선을 통하지 않고는 전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을 통해서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선은 대부분 여러분 보셨겠지만 노출된 게 없습니다. 안에 금속 성분이 들어있고 그 밖에는 전부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전선은 밖으로 전기가 나오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금속 성분만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피복이 벗겨졌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서 전기가 옆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걸 누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으냐? 전선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기 기계, 뭐 저 현장에 쓰는 기계 있죠. 전동 그라인더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전동 공구에서도 누전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외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전반이나 또는 변압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누전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누전 재사례 볼까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제가 전에도 한번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어느 무절임 공장입니다. 여기서 이 탱크 안에 지하 탱크 안에서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4명이 작업을 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배수펌프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배수펌프가. 근데 이 배수펌프가 누전이 됐습니다. 펌프에서 누전이 되니까 그 전기가 어디로 나가느냐? 그 탱크에 있는 물 속으로 다 퍼졌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4사람의 작업자가 모두 전부 감전된 겁니다. 근데 위에서 그거를 바라다보고 있던 감독자가 밑에 사람들이 전부 뒤로 나자빠지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뛰어내려간 거예요. 뛰어내려갔는데 공교롭게도 내려가는 순간 자기도 감전이 돼서 결국은 5명 모두가 사망했던 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밑에서 감전이 우려가 된다 또는 감전의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급히 내려가면 안 되죠. 미리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보호구를 충분히 착용하고도 이동한다든지 그래야 되죠. 이와 비슷한 사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례가 뭐냐? 지하 탱크나 비트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입니다. 지하 비트나 또는 탱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뒤로 넘어갔다. 질식사고거든요. 물론 미리 산소 농도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어느 현장에서 점심시간에 이 작업자가 점심 식사를 하고 세면장에 가서 손을 씻으려고 세면장에 갔는데 그 세면장 위에 물이 쭉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 작업자가 물이 고였네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뭐 양수기를 가져가지고 그걸 빼내려고 조작을 하다가 감전이 된 겁니다. 즉 이 양수기에 누전이 됐던 겁니다. 누전. 그런 걸 미리 확인을 안 해놨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경우는 뭐 드무니까 제가 스킵하고요. 자, 그래서 이 누전에 의한 재예방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셨죠? 감전재해 구조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김치 탱크처럼 그 사람 구조한다고 그냥 뛰어내려가는 건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뭡니까?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구출할 수 있는 로프나 뭐 이런 다른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호구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식적인 얘기지만 전기 기계나 기구는 절대 젖은 손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동용 공구나 이동용 배선은 현장에 사용하는 전동 공구나 또는 이동용 배선 있죠. 그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절연 상태를 확인해라. 즉 피복이 벗겨진 데가 없는지 이걸 꼭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동용 전선이 현장에 이렇게 비치하고 있으면 한참 동안 안 쓰셨다면은 가끔씩은 우리 사원들이 쭉 한번 풀러가면서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노출이라 그러죠. 그 충전부가 노출됐다. 그러니까 즉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테이핑 같은 거를 해서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통로에 혹시 습기 찬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위로는 전선을 늘리면 안 됩니다. 전선을 바닥으로 늘리지 말고 그때는 위로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물기 있는 곳엔 절대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혹시 전기 기구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본다 또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직접 그걸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기 기술자, 사내에 있는 기술자나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충분히 수리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기계 기구는 충전부를 방어하라 그런 얘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충전부가 혹시 노출돼서 사람이 접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테이핑 같은 걸 해서 방어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 기계 기구는 접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전동 공구나 전기 기구는 대부분 접지가 그 안에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시면 삼선이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 그런 게 없으면은 전기기구나 기계기구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접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는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럼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용 전선은 저렴 피복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피복이 혹시 벗겨진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꼭 미리미리 확인하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기안전 대책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전기기기나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즉 전선은 어디를 봐도 그 안에 철심이 노출된 곳이 없도록 피복을 완벽하게 감싸야 되고, 기기에도 전선 접촉하는 부분이 노출됐는가 안 됐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라. 아마 지금 사업장의 대부분의 전기기구에는 누전 차단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공구도 대부분 지금은 공구 자체에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 접지가 다 부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젖은 손으로 전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젖은 손으로는 전기기를 만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기기에는 반드시 접지를 해라. 큰 기계는 접지를 따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도 접지선이 따로 하나씩 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이동용 공구는 그 안에 접지가 다 돼 있으니까 그 3선으로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접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녹색 선입니다. 접지는요. 녹색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기기구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녹색 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전기기술자한테 일단 한번 먼저 의뢰를 하세요. 먼저 의뢰해서 자, 이 공구에 접지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해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접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지가 돼 있으면요, 감전의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접지가 돼 있으면 누전이 되더라도 그 누전된 전류가 접지를 따라서 흘러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동공구에 전기기구에 이렇게 접촉을 해도 감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접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개폐기는 반드시 전격 휴지를 사용하라는데 이거는 아마 요즘 대부분의 사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폐기가 전부 노휴즈 브레이커, NFB라 그러죠. 노휴즈 브레이커를 쓰기 때문에 휴지라는 게 없는데 혹시라도 옛날 모델이라든지 또는 혹시라도 기구 중에서 개폐기 중에서 저 휴지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이 휴지에는 반드시 전격 휴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아마 많이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휴지 대신에 동선이나 철사 같은 걸 이렇게 매가지고 썼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기구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 휴지가 딱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물기,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거기에는 전선을 늘리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서는 절대로요. 왜냐? 취급하다 보면 혹시라도 물기가 거기에 기구에 묻어서 누전이 일어나면서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7번째는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야, 이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어 라고 해서 직접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해본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기기술자나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내서 확실하게 수리하고 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전기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때는 접근하지 말고 전문업체에 맡겨라.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났거나 또는 실수가 됐든 아니면 고의가 됐든 간에 전기기구가 혹시 물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전원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전원 투입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습기 때문에 누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다. 꼭 물에 빠졌다는 것보다는 물에 빠졌다든지 또는 물이 접촉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전기기구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저 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헤어드라이어 해가지고 웽 하고 돌려가지고 말려서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접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기술자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름철 감전재 예방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름철에는 감전사고가 많이 난다. 왜 많이 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더위, 물기와 습기가 많다. 짧은 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더위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여름철에는 1년 중 재해의 거의 절반이 여름철 2달 사이에 난다 이거죠. 그만큼 전기재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감전재해가 많이 나니까 감전재해를 꼭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개의 사례도 말씀드렸어요. 침수가 돼서 또는 누전이 돼서 또는 낙뢰에 의해서 또는 강풍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사고가 난다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례도 말씀드렸고 대책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와 같은 내용이 혹시 여기서 보여드린 거 가지고 설명이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각 사업장에 총무한테 가시면 이 교재가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님들한테 교재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자세가 돼서 올 여름에는 감전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서부터 지금 기상예보상으로는 내일서부터 7월 말 8월 초까지 매일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제주도를 포함해서 남부지방에서 많이 온다 그러는데 매일 비가 온다는 얘기는 장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비가 오면은 그만큼 실내에 습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전기 취급에 어느 때보다도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금년 여름에도 감전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름철 감전재해 예방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